안녕하세요. 아티클모아 태산의 아무태입니다. 오늘은 엄마 잃은 아기 코끼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기 코끼리가 어떻게 엄마를 잃게 됐고 잃게 된 엄마를 다시 찾을 수 있는지 오늘 아티클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 사진 속에 보이는 나니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아기 코끼리인데요. 이 아기 코끼리가 엄마를 잃고 어떻게 발견됐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기 코끼리가 처음 홀로 발견된 건 지난 2017년 9월 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의 보로모라는 지역에서 발견되었는데요. 발견된 당시에 이 코끼리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되는 정말 아기 코끼리였다고 합니다. 지도에 보이는 이 지역이 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고요. 이 지도에 표시된 곳이 아기 코끼리가 발견된 보로모라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아기 코끼리가 홀로 발견되는 경우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엄마의 시신 옆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아기 코끼리가 발견된 직후에 주변을 수색해봤지만 사망한 코끼리는 발견되지 않았고, 게다가 코끼리라는 동물 같은 경우는 자식에 대한 애착이 많아서 코끼리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고, 아마도 밤사이에 강물을 건넌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아기 코끼리가 뒤처진 것 같고 부모도 어쩔 수 없이 잃은 상황인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 코끼리를 구출한 단체는 동물보호단체이긴 하지만 이렇게 잃어버린 아기 코끼리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단체는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구출된 아기 코끼리를 위해서 임시로 우리도 만들고 이 단체의 직원들과 동네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이 아기 코끼리를 키웠다고 합니다. 아마 이렇게 홀로 남겨진 아기 코끼리를 보면 몇 년 전에 무한도전에서 방영했던 케냐에 있는 코끼리 고아원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2015년에 무한도전에서 방영했던 케냐에 있는 코끼리 고아원 같은 경우는 총 28마리의 코끼리를 전문적으로 보호하는 곳이었다면, 오늘 아티클에서 소개하는 부르키나파소에 있는 동물복지단체에서는 이러한 코끼리를 키울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처음으로 분유도 타고 우리도 만들고 했다고 하는데요. 아기 코끼리 같은 경우는 성장이 상당히 느려서 젖을 떼는 데에도 2-3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고, 성인 코끼리가 되기까지는 10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서 키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서는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 아기 코끼리를 위해서 분유도 만들고, 그리고 코끼리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우리도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 4명을 뽑아서 번갈아 가면서 이 아기 코끼리를 돌봤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사진에는 염소 한 마리도 보이는데요. 이 염소의 이름은 위스티라고 하고요. 나니아라는 이 아기 코끼리와 절친이 되어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이렇게 아기 시절부터 엄마와 떨어져서 홀로 남게 되었는데, 이 나니아라는 코끼리는 우울증 같은 거 걸리지 않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보호를 받는 사람들과도 잘 지내면서 배가 고프면 동물보호단체 직원들이 머무르고 있는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우유를 달라고 보채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니아가 이렇게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게 나니아가 나중에 야생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건데요. 그래서 이 단체에서는 나니아가 나중에 야생으로 돌아갈 걸 대비해서 산책도 시키고 여러 가지 활동을 시키면서 야생으로 돌아가는데 좀 더 수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영상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mportant figure in Nania's life is her keeper, Salif. He serves as Nania's surrogate mother. After a dip in the pool, Nania will then enjoy a mud bath. Bon, abana na den wolo o den bi den woro o bi chaya kwa foreign na kwa akana tunule ma kwa. 이 영상에서 본 것처럼 나니아는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을 보호하는 사람과 근처를 산책하면서 주변의 야생지형에 대해서도 익숙해지는 시간을 갖고 있고, 또한 어떤 열매를 따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배우고 있고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야생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보호하는 사람들과 주변을 산책하고, 또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강가에서 목욕하고 바로 옆에 진흙밭에서 이렇게 뒹굴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니아가 야생으로 돌아가는 건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다른 코끼리 무리들을 만나서 좀 친해지고, 그렇게 코끼리 무리들과 친해지다가 자연스럽게 무리와 함께 섞여서 떠나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요. 그래서 나니아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근처를 산책하면서 주변에 코끼리를 만나고 자연스럽게 친해지면서 나니아가 떠날 날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이렇게 어울려 다니는 코끼리 무리의 DNA를 몇 해 전에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어울려 다니는 코끼리 무리의 DNA를 조사해보니 DNA상으로는 전혀 연관이 없는 코끼리들도 무리에 섞여서 잘 지내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고, 이러한 코끼리 습성에 기대해서 나니아가 야생으로 돌아갈 때도 자기 부모가 아니라 전혀 다른 무리를 만난다 하더라도 잘 섞이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더불어 나니아가 야생으로 돌아갈 때 이왕이면 DNA적으로 연관이 있어서 자기 부모는 아니더라도 친족 관계에 있는 무리들을 만나게 된다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그러한 기대를 갖고 이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나니아의 가족들을 찾기 위한 DNA 조사를 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니아가 야생으로 가는 걸 돕기 위해서 나니아의 친족, 가족을 찾기 위해서 DNA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 DNA 검사를 통해서 나니아의 코끼리 종이 포리스트 엘리펀트라는 걸 알게 되는데요. 이 포리스트 코끼리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에 많이 서식하고 있는 사바나 코끼리에서 뻗어나온 종이라고 하는데요. 이 포리스트 코끼리 자체의 개체수는 그리 많지 않아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는 나니아의 친족이나 가족을 찾아서 나니아를 야생으로 보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코끼리라고 하면 동물원에서 본 게 전부인 저희로서는 이러한 코끼리가 종이 다르고 어떤 종은 개체수가 적어서 더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게 쉽게 와닿지 않는데요. 이와 비슷한 예로 지난해에는 한 코뿔소 종에 대한 아티클이 있었는데요. 이 사진에 보이는 코뿔소는 노던 화이트 라이노라는 코뿔소 종인데요. 이 사진에 보이는 두 마리의 코뿔소는 모녀지간이고 노던 화이트 라이노 코뿔소 종에서 유일하게 남은 두 마리 코뿔소라고 합니다. 두 마리가 모녀 관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번식도 불구하고 이 두 마리가 죽게 되면 이 종은 멸종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아티클에서는 몇 년 전에 죽은 수컷 코뿔소에서 채취한 정자를 냉동시켜 놓고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암컷 코뿔소에서도 난자를 채취해서 냉동시켜 놓고 지금으로서는 이 두 마리가 죽게 되면 종은 멸종하지만 이 냉동된 난자와 정자를 통해서 미래의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이 멸종하게 될 코뿔소 종을 되살리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코끼리의 DNA를 통해서 나니아의 가족이나 친족을 찾는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데요. 야생에 있는 코끼리의 DNA를 채취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수많은 코끼리 중에 어떤 코끼리가 이 DNA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도 매치하기 쉽지 않은데 그나마 다행인 건 이 나니아가 발견된 이 지역을 지나가는 코끼리의 개체수는 40여 마리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비교적으로 수월하게 DNA 테스트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DNA 채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DNA 채취는 코끼리의 배설물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요. 배설물을 통해서 어떻게 DNA를 채취하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이 아티클에서는 이렇게 DNA를 채취해서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검사를 통해서 나니아의 DNA와 유사한 DNA를 가진 코끼리 집단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이 DNA 테스트를 통해서 나니아의 친척이 아니라 다름 아닌 나니아의 엄마의 DNA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DNA 테스트를 통해서 나니아의 친척 코끼리 무리를 찾아낸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고 이러한 테스트를 통해서 나니아의 엄마를 찾아낸다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는데 이렇게 나니아의 엄마로 예상되는 코끼리의 배설물이 나니아가 머무르고 있는 곳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니 아마도 나니아의 엄마를 찾는 게 꿈만 같은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나니아가 엄마를 만나게 된다면 나니아의 생존 확률도 더 높아지게 될 텐데요.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는데요. 보통 아기 코끼리와 엄마 코끼리가 떨어지는 경우에도 며칠 만에 만나는 경우는 쉽게 서로를 알아보게 되는데 나니아 같은 경우는 2017년에 홀로 발견됐고 4년이 지난 지금에 엄마를 만나게 됐을 때 엄마 코끼리가 과연 나니아를 알아볼지 나니아가 자신의 엄마 코끼리를 알아보게 될지 이러한 부분들은 전혀 아는 바가 없어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실제 나니아와 나니아 엄마 코끼리가 만나야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의 문제는 나니아가 2, 3개월밖에 되지 않는 아기 코끼리일 때 홀로 떨어져서 발견돼서 보호되었는데요. 그래서 나니아는 사람들과 지내는 데는 익숙하지만 코끼리와 같이 지내는 데에는 전혀 경험이 없는데요. 예전에 한때 나니아가 보호자들과 산책을 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해가 져서 어두컴컴할 때 이 나니아 근처를 코끼리 무리가 감싼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나니아에게는 이러한 코끼리 무리와의 조우가 엄청난 충격이었는지 집에 돌아와서 이틀간 설사하고 알아 누웠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나니아가 엄마 품으로 돌아가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일 것 같은데요. 이러한 시도를 올해 초에 시도했지만 올해 초에는 엄마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6월 들어서는 이 지역이 우기로 변하면서 코끼리 무리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고 이 코끼리 무리가 10월에 우기가 끝나게 되면 다시 이 지역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 시점에 다시 나니아의 엄마를 찾아서 나니아와 엄마의 조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나니아와 엄마가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둘이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를 받아들일지 이런 부분이 문제이긴 한데요. 그래도 코끼리라는 종 같은 경우는 각자 개체에 대한 명확한 기억을 갖고 있어서 사바나 코끼리 같은 경우는 친구와 떨어져서 몇 년 만에 만나는 경우에도 친구를 알아보고 극도로 흥분하면서 반가워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아마 어린 나이에 떨어졌던 나니아 같은 경우는 엄마를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아마 엄마는 나니아를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 또한 엄마를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제 좀 익숙해진 나니아가 어떠한 코끼리 무리와도 좀 친해져서 그 코끼리 무리와 함께 떠나게 된다면 그 자체로도 나니아에게 정말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이 지역의 우기가 끝나고 다시 코끼리가 이 지역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코끼리 무리가 다시 이 지역에 돌아왔을 때 나니아가 정말 엄마를 만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하고 이 후속 뉴스가 정말 기다려지게 만드는 아티클입니다. 오늘 아티클은 여기까지고요. 엄마를 잃은 나니아와 나니아를 잃은 엄마 코끼리 모두 서로를 그리워할 것 같다는 생각은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일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모성애라는 건 동물에게서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특히 코끼리 같은 동물 같은 경우는 이러한 가족에 대한 애착이 더 많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꼭 이런 시각이 사람 위주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각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나니아가 앞으로도 건강하게 자랐으면 하고, 올해 말에는 나니아에 대한 좋은 소식을 꼭 다시 한번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아티클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